예, 저는 동국대학교 대학원의 여암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서울 태릉 지역 근처에 그 법장사라는 포교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채욱인 전법단, 조계종 포교원의 채욱인 전법단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국가대표 물자 선수들을 위한 법회 지원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포교 활동 출가 이후에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특히 요즘 같은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에 그 많은 지금 생활의 변화들이 생겼는데 이 변화들 속에서 포교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로서 오늘 이런 발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명상 연구. 이 코로나 시절 이후에 저희들이 이 포교에 대한 방법들을 이제 많이 이제 변화를 이제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코로나가 한창 이제 일어났을 때 2020년도에 2020년도 10월 정도에 저는 줌을 통해서 그 온라인 법회를 시도를 해봤고요. 그래서 법장사 온이라는 이 온라인 줌 법회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80회에 가까운 그런 회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 코로나가 포교의 방법에도 좀 많은 변화를 이제 가져오게 됐고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과 같은 줌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상황에서의 법회를 하는 방법들을 많은 곳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지금 많이 활용을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이 불교를 이제 포교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이제 살펴봤을 때 온라인 시대에서 지금과 같은 이 온라인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이 시절에 불교의 그런 포교 방법들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어플을 통한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불교를 조금 더 알리는 방법이라 그럴까요? 아무튼 명상 어플이 많이 현재는 사용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이나 어떤 이 태블릿 PC 등의 우정 체계 속에서 명상을 이제 보조해서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저희는 명상 어플리케이션, 명상 어플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데요. 이것들이 명상 어플들이 지금 사용하게 된 이유를 하나 좀 살펴보자면 이제 기존에도 명상을 프로그램화해서 사람들이 예전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조금 현대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화해서 많이 70년대 이후에 서양에서 이제 불교를 이제 명상들을 이제 깊이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프로그램화 이제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되고 사용되었는데 그 명상 유도용 음성 파일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명상 일지를 적어본다든지 이런 방법들로서 대중들이 이제 접할 수 있게끔 많이들 시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현대적인 사회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들로 명상 파일을 듣거나 아니면 음성 파일을 듣거나 아니면 이 명상 일지들을 쓰는 것에서도 조금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성을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이 조금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제 명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아마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명상 이제 어플리케이션, 명상 어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명상 어플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을 얘기하자면 바로 이 헤드스페이스라는 이제 명상 어플이 될 겁니다. 자, 앤디 퍼디컴 그리고 리치 피어슨이라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헤드스페이스는 탄생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 헤드스페이스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 서양의 이제 명상을 소개하는 그런 이벤트성의 회사로서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2010년 5월경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명상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 그 서양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더 지대해지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그 스마트폰에 이제 이 어플로서 만드는 방법을 이제 고안하게 되었고, 그래서 2012년 이제 1월 경에 이제 헤드스페이스 그 어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한 7천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를 한 그런 어플이 됐고요. 아마 명상 어플에 거의 뭐 시초가 되는 그런 명상 어플의 어떤 시초가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어플이 헤드스페이스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그 명상 어플의 포맷들은 다 이 헤드스페이스에서 따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어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뭐 여러 말 할 것까지 없을 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의 특징은 어떤 애니메이션 그리고 게임화 도구 등을 통해서 명상을 되게 쉽게 접근하고 다가가게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플입니다. 그리고 내가 명상을 하고 그 쌓인 데이터들을 스스로 분석을 해서 다음 명상 어떤 것이 좋을지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헤드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액튼 스미스, 알렉스 튜가 개발한 캄이라는 명상 어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회사는 2012년 5월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이 어플은 2014년 7월에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은 그런 명상 어플로 유명하고요. 현재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이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흡을 이미지화해서 굉장히 느린 이미지로서 영상을 반복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플인데, 그런 반복적인 느린 템포의 영상들을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을 좀 특화시킨 그런 어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어 서비스도 지원되는 지원됨으로써 저희들도 이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어플이 이제 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타이머라는 그런 어플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에 12월에 출시된 어플인데, 이제 출시 연도만 그 기준으로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명상 어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플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컨텐츠들을 무료로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어플이 바로 인사이트 타이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명상의 그 세션만 놓고 본다면 가장 많은 3만 개 이상의 그 세션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진 어플이 바로 인사이트 타이머입니다. 특히 명상 어플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어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60% 이상은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어플이 바로 이 인사이트 타이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명상 어플들을 좀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이제 그 출시가 된 어플이 이제 마보라는 그런 어플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5월에 출시가 됐고요. 유정은이라는 분께서 이제 이 마보를 이제 그 개발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심리학, 조직 심리학을 전공하셨고, 그리고 인사 조직의 컨설턴트로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미국계 회사에서 이런 그 컨설턴트 일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명상을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업무에 그 적용하는 모습에 영감을 얻어 가지고서 이 어플을 이제 만드셨다고 하죠. 이 마보라는 것은 마음 보기의 약자가 되는 그런 어플입니다. 현재는 뭐 26만 명 이상이 이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 명상 컨텐츠는 한 250개 정도가 지금 컨텐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분별 또는 어떤 상황별에 대한 그런 마음 챙김을 유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명상이라는 그런 어플이 또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어플이 되겠는데, 이것은 2018년도에 무진 어소시에이츠에서 개발된 그런 어플입니다. 현재는 한 20만 명 정도의 20만 명의 사람들이 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의 특징은 기업형 명상 솔루션을 위해서 개발된, 기업인들을 위해서 개발된 이제 명상 어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플이 되겠고요. 한 명상 컨텐츠가 한 500개, 그리고 사운드 컨텐츠가 한 500개 정도 있는 1000개 이상의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명상 어플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업형 그런 명상을 지향하다 보니까 기업들과 어떤 제휴들을 통해 가지고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명상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인 이제 하루 명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메디토피아라든지 아니면 마인드풀니스라든지 아니면 10%라든지 뭐 심플 헤빗 또는 코끼리, 클라르, 이런 여러 가지 명상 어플들이 사용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그래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한 1000개 이상, 뭐 거의 2000개 이상도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현재 명상 어플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과연 이 명상 어플을 얼마나 많이 알고 또 사용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됐고요. 한국에서 그러면 어디가 명상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일까라고 봤을 때 아마 선원, 그리고 아마 템플스테이, 사찰이 명상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일반 그 제가자분들이 명상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면 아마 템플스테이가 가장 많이 그 명상을 하는 그곳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의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가운데 한 1000명 정도의 분에게 한번 설문을 시도를 해봤고요. 그 가운데 한 220분 정도가 설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한 그런 어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86명, 그리고 그런 명상 어플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134명, 이렇게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4대 6, 6대 4 정도로 명상을 어플을 통한 명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적은 것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고요. 그렇다면 이 어플을 통한 명상을 체험해 보신 분들 가운데 어떤 명상 어플을 이용해 보셨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도 한번 해봤는데, 가장 많은 그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런 어플은 이제 하루 명상. 95명의 분들이 이 어플을 사용해 보셨고, 그 다음이 이제 코끼리라는 명상 어플을 많이 이제 사용하신 것으로 30명 정도가 사용해 본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미나 이제 헤드스페이스, 그 기타의 그런 어플들은 사용해 본 빈도가 뭐 10명 그 아래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지 않은데, 아마 한국인 분들이다 보니까 한국 어플들을 사용을 많이 하신 것으로 사용해 보신 것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비율로 따지면은 하루 명상이 이제 거의 한 46%, 코끼리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이제 한 23%, 그리고 기타 13%, 카미 한 13%, 이제 헤드스페이스가 5% 정도의 비율로 명상 어플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그 사용해 본 빈도가 이렇게 나타남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명상 어플에 사용하는 장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그 조사를 해봤었을 때, 뭐 시간과 장소에 구애가 없음, 그리고 지루함이 덜함, 또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테마를 이제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음성이나 배경음악이 주는 어떤 평안함들, 이것이 명상 어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반대로 단점 무엇인가? 아무래도 개인별 난이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너무 많은 옵션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함을 또한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답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현장보다는 집중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몰입하는 데 있어서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이론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역시 집중도가 떨어지는 그런 원인이 됐고, 무엇보다 이제 유료 서비스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간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주셨습니다. 이 명상 어플 가운데 인사이트 타이머를 제외하고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극소수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돈을 주면서까지 이것을 이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마 그런 부담감이 많이 작용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단점으로 지적된 그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명상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까?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조사도 또 한번 해봤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멘토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개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명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그리고 한국형 그런 명상, 특히 간화선에 대한 조금 더 대중적인 보급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명상에 대한 바라는 점으로서 코멘트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명상 어플들이 사용되는 것은 인공지능이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약한 방식의 인공지능이 적용이 돼가지고서 어떤 명상을 좀 선호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어떠한 명상들을 좀 더 선호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음 명상을 추천해주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요즘 현대에 사용되는 그런 명상 어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제 그것이 조금 더 발달이 되고 발전이 된다면, 기계적인 활용에서 더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조금 더 강한 형태의 인공지능이 적용이 된다면, 그 명상의 방법들이 많이 또 명상을 하는 방법들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여겨집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화면은 인류 멸망 보고서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RU4 그런 로봇,
인명스님이라고 불리는 로봇의 모습인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RU4라는 로봇은 자 이제 절에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진 그런 로봇인데, 이 로봇이 이제 절에서 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 스님들과 이제 생활을 하면서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이런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겪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고서 나중에는 스스로 전환을 해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비록 영화 속의 이야기지만 현실과도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왼쪽에 있는 화면에 보이는 안드로이드 로봇 이제 관음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고테사라는 절에서 이제 제작한 이제 안드로이드 로봇 관음인데, 자, 이름이 마인더라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자, 현재 이 로봇은 실제로 사용되고 몇 년 전, 한 2, 3년 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것은 현재 지금 실제로 이 절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로봇입니다. 이렇듯 과학의 발달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종교계 그리고 스님들의 영역에서도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점점 다가옴을 느끼는데, 이렇게 발달이 됐을 경우에 명상도 이들에 의해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절이 또한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요즘은 좀 강하게 이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절이 지나가면은, 자,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1700 그런 화두공안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을 분석해 본다든지, 또한 어떤 그런 색계, 그런 사선정의 어떤 패턴 또는 프로세스, 이것에 대한 또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들이 그 명상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이런 부분이 또한 포교에도 또 재미있는 그런 모습으로, 포교에 사람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지금 과학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물질 문명이 정신 문명보다 지금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정신 문명에 대한 그런 오류를 과학을 통해서 지금은 증명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더 오히려 정신 문명을 더 발달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만 협력을 할 수 있다면, 과학과 그 물질 문명과 정말 잘 이렇게 협력만 될 수 있다면, 앞으로 인문학 분야 여기서도 더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신과 물질 둘 중에 굳이 어느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정신적인 것을 더 먼저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정신 문명이 더 뛰어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것이 과학이 못하는 부분,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어떻게 보면 안정시키고, 그리고 또 편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 정신 문명, 그리고 정신적인 역할, 이것들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